박스들 안녕. 얼마 전에 처간의 잔상을 보고 왔는데 이게 후기는 스포일러가 될 만한 영상이라 좀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명탐정 코난 극장판 처간의 잔상 보고 느낀 점과 저번에 하지 못했던 줄거리 보완하는 느낌으로 오늘은 처간의 잔상 후기를 씹으려보겠습니다. 경고, 처간의 잔상 스포일러 조심하시고 본 사람들 중 재밌게 본 사람들 댓글 많이 날려주세요. 처간의 잔상, 이번에 나왔던 코난 극장판으로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극장판의 바톤을 야무지게 이어받아서 현재 호평이 일색인 극장판입니다. 오늘은 그 영화의 후기를 말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스포일러도 주의하세요. 일단 이번 극장판은 스토리적으로 훌륭한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 캐릭터 배경 설정으로 남았던 야마토의 상처와 나가노 3인방의 케미를 보여줬던 눈사태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그 눈사태를 구심점으로 나가노로 모이는 인물들의 서사 자체는 정말 자연스럽고 매끄러웠죠. 코난은 처음에 탐정단 친구들과 놀다가 브라운 박사의 후배가 연구소장으로 있는 노베야마에 같이 가자고 제안받습니다. 하지만 랑가의 축구장 데이트 때문에 거절했죠. 허나 초반 와니 때문에 코고로는 찐텐으로 각성했고 그 어떤 순간보다 진지하게 놀러가는 게 아니다 라는 대사를 치면서 코난을 내팽겨치며 나가노로 갔죠. 그리고 코난은 축구볼 기분도 아니라 란에게 부탁해 축구표는 소노코 커플에게 패스하고 브라운 박사님에게 합류하는 방향으로 나가노로 가면서 브라운 박사님과 함께 천문대로 간 소년 탐정단, 와니의 복수를 위해 나가노로 간 코고로와 형사들, 그리고 코고로가 신경 쓰여서 브라운 박사님에게 합류한 코난과 란, 이렇게 모든 레귤러 멤버들이 모이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그 덕에 매끄럽게 배경 이동이 가능해서 초반부터 짜임새 있는 스토리를 차근차근 보여줘 영화 시청의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의 또 다른 장점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건데 이건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 사전에 볼 에피소드가 진짜 시간 없으면 2개만 보면 되고 이 극장판 자체가 야마토의 눈사태 사건에 살이 붙은 게 스토리의 핵심이라 원래는 단순 배경 설정으로 과거 야마토와 유이가 롤모델로 삼았던 카이 쿠로토라는 경찰이 죽음을 당했는데 야마토는 그 죽음을 조사하다 설사해서 범인을 추격하고 사고가 났다가 끝이었습니다. 근데 극장판은 여기에 더해 야마토가 카이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범인이자 카이 쿠로토가 맡았던 강도 사건의 강도는 2인조, 털었던 가게는 총포상, 그리고 그 사건 때 총포상 점원은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났다가 추가되었고, 그리고 공명이 야마토를 찾는 과정이 야마토가 추격하던 강도의 단서를 추격해서 범인도 발견하고 그 근처 병원을 탐문해서 야마토를 찾았다. 이런 식으로 설정과 서사를 추가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사법거래 설정도 나옵니다. 이 사법거래는 극장판에서는 꽤 많이 나오는 설정이고 이번 극장판에서는 여러 어려운 용어와 함께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건 네 동료를 팔아라 라는 개념이죠. 다른 영화에서도 나오면 경찰이 야 너 지금 들어가고 나오면 주위 사람들 들고 있는 거? 그 스마트폰이 아니라 자비스야 이 새끼야. 걔들이 그런 거 책임을 퍽이나 지겠다 같은 대사를 하면서 범인을 구슬리고 형량을 대가로 동료를 팔아라 라고 범죄자와 딜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총포상 강도단 중 한 명은 이 사법거래를 이용해 동료의 은신처를 말했고 자기는 집행유예, 다른 강도는 징역형을 받고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름과 신분을 바꾸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순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극장판은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여러 설정 같은 걸 추가해주며 극이 흘러가니까 몰입도가 상당했는데 그런 전개로 용의자와 범인에 대한 떡밥을 푸니까 추리적으로 봤을 때도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처음에 노베야마에 괴한이 침입한 장면으로 여직원이 공격당하고 그 다음에 브라운 박사님 후배인 연구소장이 나왔을 때 갑자기 처간의 상처가 아려오니까 혹시 이 사람이 범인인가? 의심하게 되는데 갑자기 카자미에게 명령받아 도청기를 설치하는 공안이 나와서 이 사람인가? 의심하는데 그러고 갑자기 회의 중에 검사가 나와서 나대고 굳이 자기가 나가노에 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사람인가? 의심하는데 후에 모리 탐정이 나가노에 도착하고 형사들을 만났을 때 갑자기 민원 넣고 있는 아저씨가 나오고 총포상 강도 사건 피해자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피해자는 총포상 강도 때 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그 때문에 바이애슬론 선수였던 커리어에 문제가 생겨서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아버지의 복수국 부러지는 칼날? 하면서 의심하는데 갑자기 우리 동네 눈사태 보안관 털보 아재가 나오고 그냥 누가 봐도 수상해 보여서 뭔가 있겠구나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극장판 오리지널 캐릭터들 첫인상만큼은 모두 범인이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좋은 스타트를 보여줬습니다. 허나 이번 극장판은 이 범인의 떡밥, 즉 단서를 뿌리는데요. 마치 객관식 보기 지우면서 정답 맞추는 거 마냥 객관식도 지문이나 문제를 풀어내면서 번호를 지우고 정답을 유추하는 게 국룰인데 이번 사건은 적재적소에 단서들을 많이 배치해서 용의자들을 하나하나 지우는 맛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 기준으로 말해보면 단선 3개예요.
첫 번째는 이번 극장판은 일단 캐릭터들 전부 범인 같은 인상을 보여주고 극이 진행되지만 모리 일행은 야마토와 접선하고 처음으로 행동한 게 강도단 중 징역형을 받은 놈을 면회간 겁니다. 하지만 야마토가 상처 아프다고 천문대 때 마냥 뒤집어지는데 이게 눈사태 때 추격하던 놈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천문대는 눈사태랑 일절 상관없어서 아, 여기 같이 껴있던 통통이 때문이구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민원 아재의 딸 남자친구 얘기를 흘린 순간 아, 털보는 나이가 많아 보이고 민원 아재는 여기 프린세스 메이커 세계관 아니니까 하면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 와니가 죽은 건 소총탄, 쉽게 말해 배그 5탄 맞고 죽어서 다들 소총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했지만 코난이 초반 추격전을 했을 때 잠깐 나온 총은 초록색 커버로 꽁꽁 숨어져 있어서 누가 봐도 수상했는데 그러고 후에 털보 아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눈사태 관련 일이라 음파장치가 있었습니다. 이건 산 두 개 중 하나에서 눈사태가 나면 다른 한쪽에서도 일부러 눈사태를 일으켜 눈사태를 상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인데 그 모양이 총 모양이었고 그걸 보고 저거 혹시 총 아니야? 의심하는 장면과 단순하게 재미삼아 모양을 개조했다고 털보 아재가 말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순간 범인이 총 개조해서 사용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털보 아재는 완벽하게 아니구나 하면서 용의자 정답지를 지어갈 만한 큰 단서 같은 게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어서 추리 부분에서는 스토리와 잘 맞물리게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지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리적인 떡밥 말고도 캐릭터 서사에 대한 떡밥도 많았는데 일단 저는 그중 하나가 코난의 목도리라고 생각해요. 매번 나올 때마다 코난이 코고로 같은 스피커즈 멤버들을 재우고 잠시만요.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콜롬보 반장님 하면서 코난의 기본기 같은 발명품이지만 이번 처간의 전상은 와니의 죽음 때문에 코고르는 초반만 술 먹고 헬렐레거리고 영화의 80% 이상은 진지한 톤으로 말하는 진지 모드 상태라 이 나비 넥타이형 음성 변조기 대신에 코난의 트레이드 마크를 지켜주기 위해 목도리를 나비 넥타이 형식으로 묶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코난이 이번에 가라 포함 주연급으로 액션을 보여주는 게 4번 정도 있었는데 그게 초반 추격신, 얼음 깨기, 눈사태 맞기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이렇게입니다. 얼음 깨기는 비켜요 하면서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다른 액션을 보여줄 때는 목도리가 없거나 나비 매듭을 푸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영화 보면서 이 목도리의 유무가 코난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없다를 보여주는 장치구나 싶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짜잘한 디테일 장면은 저번 영상에서 말한 것 마냥 하이바라의 채에 희고 선수 스트랩을 하고 다니는 장면이나 범인을 잡고 경찰의 기본 수칙을 말할 때 사토와 타카기가 같이 말하는 장면은 1200만 명의 인질 에피소드 오마주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건 영화 끝나고 궁금해서 찾아본 건데 앉은 부채꽃입니다. 앉은 부채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민원 아재의 딸의 무덤에 누군가 갖다 놓은 거였고 그 사람은 털보 아재였죠. 이 아재는 집유를 받았던 2인조 중 한 명이고 자신의 행동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인 민원 아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선뜻 용기를 못 내고 기일에 맞춰서 딸의 무덤에 앉은 부채꽃을 놓고 갔었죠. 저는 왜 하필 이 꽃이지가 너무 궁금해서 영화 끝나고 찾아봤는데 네이버에 치니까 이 앉은 부채꽃이 의미하는 건 생명과 재생, 즉 생명의 시작, 새로운 시작, 변화의 시점 같은 새로움이라는 주제를 상징하는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유를 받은 이 사람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받은 새로운 신분부터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용기를 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 그리고 후반부 결국 모든 진실을 한 민원 아재의 딸을 잃은 슬픔으로 지금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결국 지금까지 죄책감에 사로잡힌 털보의 인생을 말하면서 슬프지만 증오의 연세를 끊고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떡밥을 표현했던 거구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총격신 중 이 꽃을 범인이 총으로 쏘는 장면은 복수심에 사로잡힌 범인은 민원 아재와는 반대의 성향을 보여주는 거였고요. 이런 식으로 파면 팔수록 범인에 대한 단서나 여러 떡밥 같은 장치가 많아서 볼거리가 풍부했는데 저는 가장 재밌게 봤던 이유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본편에도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비중분배와 활약상이 좋았던 거였습니다. 일단 탐정단 친구들은 하이바라는 처음에 연구소장에게 칭찬받은 거 보고 뭔가 하겠구나 싶었는데 중반부 야마토를 노리는 총소리를 듣고 사건이다 하면서 켄타와 미치히코가 범인에게 가는 거 보고 솔직히 처음에는 빡쳤습니다. 저놈들 저거 또 저런다고. 근데 미라니가 구해주면서 생각보다 잘 싸우는 범인과 육탄전을 할 때 미라니가 위기에 빠지자 핸드폰 플래시를 비추면서 어그로를 끌고 전파 통하지 않는 전화기로 경찰 부르는 척해서 란을 구해주는데 알고 보니 애들도 그 순간 무서워했던 거고 긴장이 풀리니까 란에게 안기면서 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탐정단 캐릭터를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든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노 3인방은 이미 기본값으로 추리를 잘하는 형사들이라 기대는 안하고 늘 하던 대로 하겠지 싶었는데 경찰이라는 특색을 살려서 총격신을 보여줬습니다.
잠수함에 바주카 쏘고 축구공으로 포신 돌리고 인공위성의 위기에서 도시를 구하자 같은 스케일보다는 소소하긴 하지만 딱 형사의 특색을 살려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장면이 좀 더 진중하고 스릴 있어서 역대급으로 손에 땀을 쥐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랐던 건 공명은 총격전 중 야마토를 구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고 그 상태로 얼어붙은 호수에 빠지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마등으로 동생인 히노미치를 만납니다. 이런 장면은 다른 데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보통이면 형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야 하면서 돌려보내는 게 국룰이지만 여기서는 히로미치가 나 사실 살아있었어 하면서 형을 꼬시는 느낌으로 흘러가다 갑자기 정신 차린 공명이 총을 하늘로 쏴서 자기 위치를 알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공명다웠습니다. 자기의 주변인이면 물불 안 가리지만 그 과정은 냉정하게 해결하는 게 공명이라는 캐릭터인데 어찌 보면 가장 흔들릴 만한 동생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공명다웠고 그걸 잘 살려준 것 같았죠. 그리고 다음에 볼 건 모리 탐정의 활약상입니다. 이번 극장판은 모리 탐정을 주연으로 올리면서 20년 만에 극장판 주연으로 나왔지만 달리는 댓글 보면 그렇게 만족할 만큼 활약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댓글도 몇 개 보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평상시 코고로 그냥 추리 발사대에 띨빵한 아저씨라 아이껏 초름미 하면서 추리 한 판 때리는 게 솔직히 말하면 어디 출신 미시시피 이러고 있는 시카고랑 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번 극장판은 일단 평상시도 고평가 받고 있는 코고로의 신체 능력과 사격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공명을 구하기 위해 가장 체격 좋은 자신이 들어가는 것부터 눈사태 당시 코난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부분 등 신체적인 부분으로 티는 안 나지만 나서는 연출이 많았고 사격은 말해 뭐합니까? 이번 극장판이 배경부터 총격신, 추격신, 볼거리가 다양했지만 마지막 1.4 하는 장면은 짧게 나와서 아쉽긴 했지만 임팩트는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 톤도 장난 아니었어요. 와니가 죽고 진지해지면서 목소리 톤도 상시 진지한 톤으로 나오니까 캐릭터가 달라 보여요. 평상시도 코난을 내치는 장면이 많긴 하지만 평상시는 허리 내가 이런데 왜 자꾸 들어오는 거야 하는 느낌으로 엄청 가벼운데 여기서는 톤부터 다르게 대사 치니까 그냥 미호크였어요. 대사를 칠 때마다 멋지군 이런 간지나는 모습들이 생각나서 멋있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코난은 이번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코난을 개그 요소로 잘 활용했다는 겁니다. 코난이 평상시에도 아레레 하면서 애기인데 제가 뭘 알겠어요 신이치 형이 알려줬죠 하는 표정으로 귀여운 개그씬을 많이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코난이 평상시는 비중을 주조연급으로 받고 개그캐 포지션 인물들이 빡겜 모드로 활동하고 있어 재미를 위해서 코난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일단 도청기가 달린 순간은 긴장하지만 이게 공안 소속 카자미가 했다는 걸 아무로의 문자로 눈치를 채서 그때부터 도청기로 카자미에게 대화를 걸면서 재밌는 케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좀 불쌍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으니까 한잔해. 아무튼 도청기로 개그 치는 거 말고도 아무로 전화 끊는 싸가지, 아저씨들 만나려고 차에서 어떻게 나 씨말이여 하면서 땡깡 부리는 모습 등 재밌는 장면이 많아서 이번 극장판 보면서 웃었던 장면 대부분 코난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액션. 이번 액션도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과하긴 했어요. 추격전은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이 바람의 저항 덜 받으려고 하는 턱자세를 잡으면서 추격전하니까 재밌었는데 그놈의 가라시 나무를 부십니다. 진짜 말 그대로 도시 한복판 가로수를 부셔요. 그거랑 마지막 하이바라가 레이저를 조종하고 그 상태로 레이저를 굴절시켜서 범인에게 섬광 효과를 줘서 그로기에 빠뜨리는 장면은 솔직히 비 터지는 순간 눈 아파서 이게 뭐냐 하면서 벙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가라 또 수요가 많아서 빠지면 섭섭한 요소가 된지 오래고 저번 극장판의 비행기 1기토나 포신 돌리던 거 생각하면 선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 터지는 게 문제였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모든 캐릭터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만들어진 팀워크가 두드러진 장면이라 과하긴 했지만 집중도가 상당했던 명장면이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거리가 가득했고 만족했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몇 개 있었는데 일단 후반부 나오는 암전 효과 저도 영화 관련으로 공부한 건 아니라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게 아마 플래시백 연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인 처간의 잔상, 체키간노 후라슈바크 뭐 이렇게 읽나 뭐 아무튼 제목과 연관지어서 의도적으로 들어간 연출인데 이게 한두 번 나오면 모를까 갑자기 연속해서 4번인가 5번 정도 나오니까 야마토 상처 간접 체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에 너무 후반부 전개를 급속도로 하는 느낌이라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등장한 시니치의 메일로 다른 캐릭터들의 추리를 뺏어간 느낌도 들어서 굳이 왜? 이번에는 진짜 속마음 말고는 등장하는 타이밍도 없던 친구가 굳이 메일까지 보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게 범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케일은 국제적 범죄자급입니다. 일단 여기 범인은 민원 아재의 딸의 남자친구였는데 자기 여친 인생 망친 놈이 사법거래로 집유를 받았고 그 때문에 여친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에서 이미 정신을 놓고 흑화를 해서 이 사법거래라는 사회적인 시스템에 반기를 드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위성 데이터를 얻기 위해 천문대 안테나 차량을 훔치고 설산에서 혼자
작당 모의 하다가 추격하던 야마토에게 총을 쏘고 그 때문에 천문대에서 상처가 아려온 건데 범인의 대담한 만큼은 역대급이긴 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 동기는 약하고 행동 자체는 너무 허술합니다. 일단 이 범인은 코난에게 도청기를 달았던 아무로의 부하인 카자미의 부하로 나왔던 공안 출신인데, 이런 경찰, 그것도 공안이라는 놈이 켄타의 물어뜯기로 뜯어진 장갑 하나를 발견 못해서 증거를 남겼다는 게 진짜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게 야마토 눈치가 없어서 너무 없어요. 원래 우에하라라는 캐릭터가 풍리마산을 범인으로 계획했다가 중간에 고정 캐릭터로 바꾸면서 사변한 전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소꿉친구를 짝사랑하고 있는 경찰 출신 미망인이라는 이상한 설정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번 극장판 중간에 자기가 미끼가 되려고 무리하는 칸짱을 위해 우에하라가 따라가는 장면이 많은데, 그중 차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고, 좋든 싫든 오해든 웅얼이든 뭔가를 풀 것 같은데 자동차 폭발나면서 아무것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니까 이놈들 뭐하냐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야마토 눈치가 더럽게 없어도 어케어케 나가노 형경스러운 로맨틱한 무드를 만들긴 했지만, 여기서도 야마 또 이러네 싶은 장면을 만드니까 그닥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마지막에 우에하라라고 부르던 호칭을 유이라고 크게 말하며 유이를 구하는 모습과 마지막 쿠키쯤에 그럼 단순 동료 사이가 아니면 어쩔 건데 하는 걸 통해 얼마 안 남은 거구나 싶긴 했지만 본편에서 그닥 많이 보여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명탐정 코난 처간의 전상 후기를 한번 시입을 해봤는데요. 진짜 찐막으로 쿠키 영상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한번 하고 물러날게요. 일단 첫 번째는 후레아가 악당처럼 나와서 사법거래를 증오하는 범인에게 공안 관련된 걸 발설하지 않으면 무기징역이나 종신형으로 바꿔준다는 사법거래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여자친구와 그녀의 가족 이야기를 흘리겠다는 공안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느낌이고, 두 번째는 리모컨인데 전 이건 아직도 잘 모르겠고, 나무위키 보니까 잠자는 코고로와 관련지어서 어케어케 나온다고 써있는데 오,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싶었지만, 중요한 건 누구보다 신나고 즐겁게 웃고 있는 와니와 코고로의 사진이라 리모컨? 그게 뭐 중요한가 느낌도 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한 칸짱과 유이 떡밥이고, 네 번째는 다음 극장판 예고했는데 란이 바람의 여신이라고 하니 그 유탐정 빠도리 형사 동생이 여신은 무슨 여자 해적이지 하면서 하기와라 켄지의 누나 치아야도 나오고 주고, 란, 치아야 이렇게가 주연으로 나온 극장판 예고인데, 이게 중요한 게 치아야 성우는 메리세라 중복 캐스팅이었고 2024년 8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2024년 3월에 방영한 치아야 주거의 호날 파티 이후로는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없어서 아직 누가 이 자리를 대체할지 정해지지 않았고, 이번 처간의 전상 쿠키에서도 누가 대사 한마디를 했는지 나오지 않아서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면 성우가 죽으면서 애니메이션을 넘어 만화 자체에서도 나오지 않은 캐릭터도 있는데 치아야를 주연으로 올리는 게 진짜 의외였습니다. 무튼 이게 제가 봤던 처간의 전상 후기인데, 여러분은 어떤 게 재밌었나 댓글로 날려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